안녕하세요, 명품 캥거루입니다. 살 빼고 싶긴 한데 운동 너무 하기 싫고 누워만 있고 싶죠? 저도 그랬어요. 출근 전에 운동하려고 하니까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버겁고요. 퇴근 후에는요, 일하고 너무 지쳐서 헬스장 가는 건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특히나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운동은 제대로 해본 적 없는 분들은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지 몰라서 더 막막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이어트 컨설팅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됐거든요. 운동 왕초보분들이 다이어트를 결심하면 제일 먼저 하는 운동이 뭔지 아세요? 바로 칼로리를 태워준다는 힘든 운동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왕초보분들한테 힘든 운동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운동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 하면서 몸서리치기 싫으신가요?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긴 한데 나는 못하겠다 하면서 좌절하고 자책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진 않으세요? 사실 운동은 힘들게만 한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하는 왕초보분들한테 효과적인 운동은 따로 있어요. 오늘은 다이어트 결심은 했는데 운동하는 게 엄두가 안 나는 왕초보분들을 위해 효과적인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트레이닝 방법 이론 중에 상대적 운동 강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걸 모른 채 운동 잘하는 사람들만 아니면 칼로리 많이 태워준다는 운동만 무작정 따라하다가는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 시작할게요. 매주 똑똑하게 다이어트 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구독하시고요, 현명하게 다이어트 성공하세요. 상대적 운동 강도라는 개념은요, 똑같은 운동 강도라도 사람에 따라서 느껴지는 힘듦의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같은 키, 같은 체중인 일란성 쌍둥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5분 먼저 태어난 언니는요, 1년 동안 런닝을 했습니다. 그리고 5분 늦게 태어난 동생은 오늘 처음 런닝화를 신어봤어요. 이 둘이 같이 1km에 6분 페이스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같은 속도로 달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같은 속도로 달린다면 이 두 사람 똑같은 강도로 운동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언니는 지금 심박수가 130에서 140 정도로 조금 숨은 차지만 옆 사람이랑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동생은 심박이 170이 넘어서 목에서 막 피맛이 나면서 그만 뛸까 말까 속으로 계속 고민을 하면서 달리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상대적 운동 강도입니다. 같은 운동 강도여도 이전까지의 운동 경험이나 현재의 체력 수준에 따라서 느끼는 강도가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동생처럼 운동을 하면 역시 운동은 너무 힘들어 하면서 운동을 포기해버리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사실 170이 넘어가는 심박수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숨을 쉬어도 산소가 몸 안에 안 들어오는 그런 괴로운 기분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내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 정도로 심한 고강도의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분비를 자극해서 오히려 다이어트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운동 초보분들이 실패하는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자신의 현재 수준에 맞지 않은 운동 강도를 설정해서 너무 힘들게 운동을 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왕초보 여러분들 제발 절대로 너무 힘들게 운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실 고수들도 그렇게 맨날 힘들게 운동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자전거로 1등하는 선수인 타데이 포가차도 7일 중에 이틀만 고강도 운동을 한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왕초보분들이 효과적으로 체지방을 연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건 바로 존투 트레이닝인데요. 이 방법은 사실 왕초보분들 뿐만 아니라 선수들한테까지도 효과가 있는 훈련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계적인 사이클 선수인 타데이 포가차 코치도 이 존투 트레이닝을 엄청 강조하는데요. 이 존투 트레이닝은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55%에서 65%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운동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 강도가 어느 강도인지 잘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실제로 운동하실 때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쉽게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대
심박수가 180에서 200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정하고 그 기준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면 자신의 심박수가 130에서 150 사이면 존투 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강도로 운동을 하면 운동하는 시간 동안 지방대사가 가장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하면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의 숫자와 크기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지방을 더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는 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공장이 조그만한 사무실 같은 크기 하나였다가요, 2개, 3개, 5개 이렇게 막 늘어나고요. 또 공장의 크기도 100평, 200평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공장이 크게 되고 많아지게 되면 지방을 훨씬 잘 태울 수 있게 되겠죠. 요즘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손쉽게 자신의 심박수를 측정하면서 집 앞 공원에서 걷거나 달리기를 하면서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실내 자전거나 자전거 타기도 괜찮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없다고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간단한 토킹 테스트라는 방법으로도 알 수가 있거든요. 토킹 테스트 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친구한테 전화를 거세요. 그리고 친구랑 운동하면서 수다를 떱니다. 근데 이때 친구가 야, 너 운동해? 라고 물어보는 강도, 그 강도에서 대답을 할 때 운동을 이렇게 하면 너무 강도가 높은 거고요. 운동을 하고 있어 하는데 친구가 운동한다는 사실은 알아차릴 수 있을 그 강도, 그 강도가 존투의 강도입니다. 그런데 수다를 떠는데 친구가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면 강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실제로 호흡 분석기로 분석한 결과랑 토킹 테스트로 측정한 결과가 굉장히 비슷한 수치를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믿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럼 이 운동은 몇 분을 해야 될까요? 내가 운동을 시작하고 5분 뒤에 심박수가 130이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심박수가 140이 되었다. 그만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운동하던 강도보다 심박수가 10 올라갔다. 그러면 그만두시면 됩니다. 그날은 충분히 운동을 한 거예요. 이게 진짜 처음에 시작하시면 한 20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30분, 40분 이렇게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면 그럼 어떤 운동이 제일 좋은가요? 추천해주세요. 이런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드리자면 사실은 운동 종류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강도랑 시간만 잘 유지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강도를 꾸준한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이 대표적인 게 빠르게 걷기, 아니면 천천히 달리기, 계단 올라가기, 자전거, 수영 이 정도가 있습니다. 춤을 추셔도 되고요. 그런데 내가 좀 과체중이다 하는 분들은 달리기를 시작하면 관절에 부담이 많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처럼 관절에 부담이 적은 것부터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뭔 소리야, 운동은 점진적 과부하가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 점진적 과부하가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같은 심박수로 운동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운동 강도랑 시간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심박수는 계속 135여도 내가 뛸 수 있는 시간대가 옛날에는 1km에 7분이었다면 1km에 6분 이렇게 빨라지고요. 10분만 뛰어도 10 이상 증가했는데 나중에는 30분, 40분도 뛸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겨울부터 좀 살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달리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6분 27초 페이스로 뛰었는데 평균 심박수가 156이나 됐어요. 이날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저번 주 정도에 뛸 때는 너무 편해서 기록을 보니까요, 6분 5초 페이스로 뛰어도 평균 심박수가 139였습니다. 심지어 시간도 1월 달에는 30분밖에 못 뛰었는데 저저번 주에 뛸 때는 1시간이나 뛰었는데도 말이죠, 하면은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나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하는 왕초보분들은 기초 체력도 하나도 없으실 텐데요. 초반에 한 달은 평생 살아갈 기초 체력을 쌓는다, 이런 느낌으로요.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고 꾸준하게만 운동해 보세요.
한두 달 동안 꾸준하게 하시면 왕초보는 그냥 뛰어넘게 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운동하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면 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운동 시작하실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운동을 완료한 다음에 자기의 댓글에다가 오늘 운동 완료했다고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요. 나타나지 않으면 태그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지난 다음에도 댓글이 달려가지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5일 이상 등장하지 않으면 우리 놓아주기로 해요. 운동을 할 때 지방을 에너지로 훨씬 더 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약간의 식단만 바꿔주면 가능해집니다. 제가 실제로 테스트해본 결과 지방만 100%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같은 강도로 운동했을 때 지방을 소모하는 에너지 양이 3배나 늘어나게 됐거든요. 제가 한 식단에 대한 내용은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 위에 3개 있는 영상 중에 이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 영상 3개가 제가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 400개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3개의 영상을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채널 들어오셔서 꼭 이 3개 영상은 확인해 보세요. 그럼 진짜로 효과적으로 체지방을 골라서 태우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는 다이어트를 시작한 다음에 시도 때도 없이 나를 괴롭히는 식탐, 그 식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탐 때문에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어지신 분들은 채널 구독하시면 놓치지 않고 식탐 잠재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